안녕하세요. 미래의 페달입니다.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섭리가 아닌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서늘하고도 단호한 바람입니다. 영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대 뒤로 퇴장할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퇴장이 이토록 갑작스럽고 이토록 현실적일 때 우리는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한때 리그를 정복했던 MVP KBO 역사의 단 하나뿐인 200안타의 주인공, 그의 이름이 전력 외라는 세 글자로 정리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철벽 같았던 필승조의 든든한 허리,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했던 언더핸드 투수가 단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유니폼을 벗게 되는 장면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KIA 타이거즈가 내린 충격적인 결단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선수의 방출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구단이 과거의 영광과 작별하고 미래를 향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정한 선언이자 한국 프로야구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세대교체의 파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서건창과 박준표, 두 베테랑의 퇴장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 그리고 KIA 타이거즈가 그리려는 새로운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미래의 페달과 함께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많은 팬분들의 가슴을 아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장의 공식 발표문이었습니다. KIA 타이거즈, 서건창, 박준표, 김승현 웨이버 공시 신청.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특히 팬들의 시선은 한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서건창. 그의 이름 세 글자는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 KBO 리그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과도 같았습니다. 2014년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넥센 히어로즈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던 한 무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신고 선수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2군에서 절치부심하며 칼을 갈았던 선수. 그가 바로 서건창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는 KBO 리그 역사의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웁니다. 타율 3할 7푼 201안타. 시즌 200안타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나오기 힘들지 모를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배트에서 터져 나오는 안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을 본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정규 시즌 MVP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200안타의 사나이로 우뚝 선 그의 모습은 수많은 야구 팬들과 심지어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킨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월의 흐름 속에 조금씩 빛을 잃어갔습니다. LG 트윈스를 거쳐 선수 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기회의 땅 KIA 타이거즈였습니다. 11년 총액 1억 2천만 원이라는 계약 조건은 과거 MVP의 명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대우였지만 그는 돈이 아닌 명예회복과 마지막 도전을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74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5푼 1리를 기록하며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었고 특히 후반기에는 3할이 넘는 타율로 타선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내야 백업과 대타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며 팀의 가을 야구 진출에 숨은 공신 역할을 해냈습니다. 팬들은 역시 서건창이다. 그의 클래스는 영원하다며 박수를 보냈고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시즌의 막이 오르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그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전 2루수 자리는 리그 최고의 컨택터 김선빈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백업 자리마저 김규성과 같은 젊고 유망한 자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건창은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인 대타 혹은 대수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라운드에 나서는 시간보다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졌습니다. 한때 타격 천재로 불렸던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올 시즌 1군에서 단 10경기 출전,
22타수 4안타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긴 채 4월 중순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1군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도 타율 2할 7푼 1리로 평범한 성적을 기록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언젠가 그가 다시 1군에 올라와 해결사 역할을 해주리라 믿었지만 구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고 팀이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 속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의 세계가 가진 냉혹함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어제의 MVP가 오늘의 전력 외 선수가 되는 곳. 서건창의 방출은 단순히 한 선수의 기량 저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KIA 타이거즈가 이름값이나 과거의 명성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기량과 미래의 가능성만을 보고 팀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베테랑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젊은 피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한때 그라운드에서 가장 빛났던 별이었습니다. 그의 스윙 하나하나에 팬들은 열광했고 그의 투지에 감동했습니다. 신고 선수,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유니폼을 벗을지 아니면 마지막 도전을 위해 새로운 팀을 찾아 나설지 그의 선택에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리그 MVP의 쓸쓸한 퇴장은 그 자체로 한국 프로야구의 거대한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씁쓸하면서도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방출 명단이 던진 또 하나의 충격파, 그 중심에는 박준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팬이라면 박전문이라는 세 글자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2019년 KIA의 뒷문을 철옹성처럼 지켰던 박준표, 전상현, 문경찬으로 이어지는 필승 개투죠. 당시 이 세 명이 이끌던 불펜은 리그 최강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고 KIA가 수많은 접전 승부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박준표는 그 중심에서 가장 묵묵하게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냈던 투수였습니다. 옆구리에서 채찍처럼 휘어져 나오는 그의 투구 폼은 타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고 날카롭게 꺾이는 슬라이더와 빠른 템포의 피칭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았습니다. 위기 상황의 등판에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2019년 평균 자책점 2.9, 15홀드를 기록하며 필승조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2020년에는 7승 1패 6세이브 11홀드, 평균 자책점 1, 57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찍으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리그 정상급 불펜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시대도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이후 잦은 어깨 통증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투수에게 어깨 부상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박준표처럼 독특한 투구 폼을 가진 투수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위는 눈에 띄게 저하되었고 예전과 같은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군과 2군을 오가는 날이 잦아졌고 그 사이 KIA의 불펜에는 최지민, 전상현, 정혜영 등 젊고 강력한 투수들이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교체의 거센 파도는 13년 동안 한 팀을 위해 헌신했던 베테랑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2023 시즌 그는 불펜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며 사실상 1군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단 한 경기도 1군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그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방안을 고심했지만 이미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새로운 필승조 체계 속에서 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결국 구단은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명분 아래 그의 이름을 웨이버 공시 명단에 올렸습니다. 박준표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 아쉬움과 상실감이 남을까요? 2011년 입단 이후 13년 동안 오직 타이거즈 유니폼만을 입고 뛰었던 원클럽맨이었습니다. 팀의 암흑기와 부활기를 모두 함께 겪었던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2017년 통합 우승 당시 엔트리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는 항상 뒤에서 묵묵히 후배들을 격려하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은퇴가 아닙니다. 박준표의 방출은 KIA 불펜의 한 시대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영광이었던 박전문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젊고 새로운 피들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펜 투수의 생명이 얼마나 짧고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때 리그를 지배했던 투수라 할지라도 부상과 기량 저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프로의 현실입니다. 박준표는 그 냉정한 현실의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그는 아직 현역 연장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한 시대를 대표했던 뛰어난 불펜 투수였다는 사실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서건창과 박준표라는 거대한 이름에 가려졌지만 이번 방출 명단에는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승현, 예진원, 그리고 강병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KBO 리그의 또 다른 단면, 즉 치열한 생존 경쟁과 유망주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투수 김승현. 그는 한때 150kmh에 육박하는 강력한 직구를 던지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유망주였습니다. 파이어볼러라는 재능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구단과 팬들은 그가 언젠가 KIA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제구 불안과 잦은 부상이 그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재력은 충분했지만 그 잠재력을 꼭 피우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 2군에서 등판 기회를 얻었지만 평균 자책점 6점대에 머무르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단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를 전력 외로 분류했습니다. 그의 방출은 프로 세계에서 재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냉정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예진원과 강병우는 모두 육성 선수 신분이었습니다. KBO 리그에서 육성 선수라는 신분은 정식 선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자 동시에 언제든 방출될 수 있는 가장 불안정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외야수 예진호는 빠른 발과 수비 센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며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군 외야진의 부진 속에서 한때 정식 선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즌 종료 후 육성 선수 말소 조치를 받으며 사실상 방출이 확정되었습니다. 투수 강병우 역시 최고 145km의 직구와 슬라이더 조합을 갖춘 잠재력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부상과 재활을 반복하며 실전 감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구단의 로스터 개편 과정에서 그의 이름은 결국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사례는 1군 무대의 문턱이 얼마나 높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수많은 유망주들이 2군에서 땀 흘리며 1군의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진원과 강병우의 방출은 화려한 1군 무대 뒤에 가려진 수많은 무명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KIA 타이거즈의 대규모 방출 조치는 단순한 인원 정리가 아닙니다. MVP 출신 베테랑 서건창, 필승조의 상징이었던 박준표,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한 중견 투수 김승현, 그리고 1군의 꿈을 이루지 못한 육성 선수 예진원과 강병우까지 이 모든 결정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세대 교체와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구단은 내년 시즌을 대비해 젊고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로 새 판을 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오랜 팬들에게 낯설고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익숙한 얼굴들이 한순간에 팀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단의 내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대대적인 리빌딩의 흐름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KIA는 젊은 피를 중심으로 주전 라인업을 완성하고 외국인 선수와 신인 자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고 공격적인 스피드 야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종종 비정하다 혹은 냉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팀을 위해 헌신한 베테랑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의 명문 구단들은 팀의 레전드 선수들이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양키스의 데릭 지터는 은퇴 시즌 내내 은퇴 투어를 돌며 모든 구장에서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데이비드 오티즈 역시 성대한 은퇴식을 통해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비교했을 때 시즌 중 갑작스럽게 방출을 통보하는 KBO 리그의 문화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전문가나 단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결정은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구단의 가장 큰 목표는 우승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상에 젖어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팀은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KIA 구단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려진 고독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리빌딩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과거의 상징적인 인물들과의 이별이라는 아픔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제 서건창과 박준표, 그리고 팀을 떠난 모든 선수들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MVP의 이별, 필승조의 퇴장, 유망주의 좌절. 이 모든 것은 KIA 타이거즈라는 구단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자 과정입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얼굴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새로운 얼굴들이 과연 선배들이 남긴 유산을 뛰어넘어 타이거즈의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KIA 타이거즈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과 생각을 남깁니다.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 그리고 변화와 혁신 없이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이는 비단 야구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성공 방식과 작별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러한 결단 없이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이번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로 평가받을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변화의 페달을 힘껏 밟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건창과 박준표, 그리고 팀을 떠난 선수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또한 KIA 타이거즈가 선택한 세대교체의 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팬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일 때 한국 프로야구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미래의 페달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페달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Hi. Hello. I'm Henry, and I'm a developer. Peaches are my favorite fruit, and in my free time, I like to watch YouTube.